자, 교재는 143페이지 5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가면 자,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가 없다. 그쵸?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할 수가 없죠. 고소 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친고죄의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할 수 있는데 1심 판결 선고를 나버렸기 때문에 고소 취소가 안됩니다. 3번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그 신분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비신분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친고죄 공범 중에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인 겁니다. 자, 5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갑니다. 과형상일죄, 즉 상상적 경합이죠.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 효력은 친고죄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그쵸? 자, 2번 하나의 죄,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자, 그때 피해자 1인의 고소는 다른 자에 대한 고소, 모욕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런가요? 지금 여러 사람이라고 했으므로 지금 피해자가 달라요. 즉 모욕죄는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다를 때에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죠. 있다 X. 3번입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서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반의사 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다른 환자들 앞에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입니다. 자, 의사갑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 했을 때, 자 보세요. 피해자가 한 명이죠? 자, 욕을 하였다. 모욕죄죠. 모욕죄하고 비밀 누설죄는 둘 다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인데 지금 피해자가 한 명입니다. A. 따라서 그때는 그 A 고소는 업무상 비밀 행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2번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요. 4번은 피해자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59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검찰 7급 문제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방금 풀었던 거예요. 그쵸? 1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앞에 것이 해경이죠. 해경이 베꼈다는 거죠. 자, 알고 중복되는 것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갑니다. 하나의 문서에 ABC를 모욕했다. 피해자 여러 명이죠. 그러면 A만이 갑을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그 고소는 B씨에 대해서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친다 했어요. 3번 변호사 갑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자, 이때 명예훼손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도 미친다.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지금 피해자가 다르잖아요.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X. 자, 수해 모욕이 경합범입니다. 자,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하나의 모욕 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 않죠. 자, 다음 6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4번입니다. 1번 가죠. 우리 형사법은 주관적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객관적은 없지만 주관적은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에 행위자에 대한 고소만 있으면 나아가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가 없죠. 불가분 원칙 때문에.
자, 즉시 고발의 경우에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친고죄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자, 한 통의 문서, 즉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ABC 사면을 모두 모욕했다고 했을 때 모욕전 친고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달라요. 자, 그랬을 때 피해자 A에 대한 고소는 다른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X. 자, 5번 강간과 감금이 상경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감금죄에 미치지 않죠. 왜냐하면 어쨌든 상경이라 할지라도 이 죄는 각각 수재이니까요. 수재이기 때문에 지금 친고죄 같은 경우에 그 고소는 각각의 죄별로 각각 별조로 따로따로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데 여기 해설에 나와 있지만 이건 옛날 판례입니다. 강간죄가 친고죄였었던 그 당시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이해를 하실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설. 그럼 이 판례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판례대로 푸시면 됩니다. 61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과형상 일제, 상상적 경험이라고 했죠.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 효력은 친고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벌죄라 했죠. 자,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1인에 대한 고소 효력은 다른 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않죠. 불가분은 임의적이든 필의적이든 둘 다 적용됩니다. 고발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자, 62번. 62, 63, 64 이런 사례들도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먼저 11년도 경찰 2차 그러니까 테이프를 끊었는데 10년 후에 63번, 64번처럼 등장하잖아요. 등장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죠. 좋은 문제입니다. 자, 편집장 갑, 기자 을은 제보를 받고 사망한 전 국회의원 A와 그 보좌관 B가 뇌물을 받았다는 신문 사실을 신문에 기재를 했는데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무슨 죄가 될 겁니까? 되겠습니까? 사망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거잖아요. 자, 사자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사자 명예 훼손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친고죄입니다. 두 번째, 요 전 보좌관 B. B는 뭐야? 이 B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은 사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거죠. 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반의사 불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출판물 죄는 고소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자는 친고죄라서 고소 불가분이 적용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거든요. 자, 뭐 3번만 알면 다 설명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을에 대한 자, 그 다음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이에 B와 B가 이 부분이죠. 보좌관. 자, 보좌관과 A, 사망한 사람입니다. A 친족 C, 즉 B씨는, 자, B와 C는 두 사람을 고소했는데 을이 찾아옵니다. 을이 찾아와서 사죄를 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친고죄잖아. 친고죄는 고소불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부분은 이 사자 같은 경우는 불가분 때문에 그 취소 효력이 미치겠지만 출판물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다른 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가보면 요 B 을에 대한 B의 고소 취소 효력은 B가 뭐지? B가 이거잖아요. B가 출판물입니다. 출판물 관련한 취소 효력은 갑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왜 미치지 않아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지만 C는 여기 C는 친고죄잖아요. 친고죄. C에 대한 취소 효력은 갑에게도 미친다. 왜 그럴까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설명이 되었다면 1번, 2번, 4번도 저절로 설명이 될 겁니다.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63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 가격담합을 혐의로 AB, C사를 적발하였으나 A, B만 검찰에 고발하고 C사는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ABC사와 그 A 사장 갑, B 부사장 을, C 고문 병을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로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왜 3번일까요? 고발은 뭐지? 고발은 고소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A, B만 고발을 하고 C는 고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A, B는 실체 판결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때린다. 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적용된다고 하면 전부 다 뭐 실체 판결 때려야 되겠지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고발하지 않은 자는 공소기각 판결 때리면 되는 거예요. 해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고발했다고 했을 때 고발의 경우에는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다 하여 나머지 행위까지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효력은 누구에게만 미친다? 고발한 A, B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그 C 회사에 대해서는 소추 조건 결렬로 공소기각 판결 때리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6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올라가 보죠. 갑을병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사자명예 훼손죄 그리고 출판물 명예훼손죄 사실로 각각 기소가 되었다. 이 사자명예는 뭐였어요? 친고죄. 여기는 반의사 불벌죄. 필기는 62번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자, 끊고 재판 도중에 A. 고소인 D, E, B는 을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을병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고요. 고소인 C도 이 을병에 대해서만 의사표시를 철회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갑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요 친고죄는 고소불가분이 적용된다. 고소불가분이 적용되지만 반의사 불벌은 고소불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자명예는 친고죄라서 이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때립니다. 그쵸? 효과가 여기도 이 갑에 대해서도 효과가 미치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지만
출판물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실체 판결을 때려야 된다는 것이죠. 뭐하고 비슷해요? 62번하고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근데 62번보다는 좀 쉽죠. 이 부분이. 자, 65번입니다. 자, 고소 취소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은 고소 취소가 안 돼요. 수사기관, 검찰이나 사경에 주면 모를까 피고인 당사자에게 준 것은 고소 취소가 안 됩니다. 자, 2번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그치? 고소 취소가 안 됩니다. 더욱이 위 조서 4번 등이 수사기관이나 1심 법정에 제출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취소로 보질 않는다는 거죠. 일단 수사기관이든 법원이 뭐 접수를 받아야지 취소가 되고 말고인 거지. 지금 수사기관이든 법정이든 하등 제출되지 않았다면 취소를 볼 수 없는 거죠. 뭐 당사자끼리 뭐 주고받는 것이 일단 고소장은 제출됐는데 그렇죠? 자,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라고 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6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4번입니다. 자,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죠. 수사기관에 제출하든 법원에 제출하든 하면 됩니다.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다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고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그래서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효인 거죠. 자신에 대한 증인을 소환을 연기를 해달라.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 보도론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불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4번)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면 그때는 철회가 안 돼요. 여기서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요. 6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가면 자, 공소제기 이전에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잖아요. 어디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그때는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2번 자,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 이후다 보니 고소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한번 고소 취소하면 또다시 고소가 안 돼요. 기간이 남아있든 아니든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고소권은 포기가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면 그 고소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하나만 더 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5번.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맞고요. 따라서 선고 후에는 취소가 안 되죠.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 이후다 보니까요. 취소 효력이 없는 거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자, 취소는요. 공소제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하면 되는 것이고 후라면 법원에 하면 됩니다. 고소 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취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출은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당사자끼리의 합의서 작성만 갖고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